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 지역 코로나19 감염이 유흥주점과 직장, 어린이집 등과 같은 집단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방역당국은 빠른 전파 속도의 변이 바이러스가 이 지역사회에 이미 확산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거리두기 격상 이후 맞는 첫 주말이 감염 확산의 기로가 될 전망입니다. 박성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선이 공개된 제주시 중앙로의 유흥주점. 운영자와 종사자 3명, 손님 등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 업소에서는 어제 5명에 이어 오늘도 3명이 잇따라 양성 판정을 받아 관련 확진자는 13명으로 늘었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 21명은 모두 제주 도민.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2명이 이달 발생한 집단 감염 사례인 유흥주점과 직장, 어린이집 관련 확진자입니다. 오늘도 오후 5시까지 추가된 신규 확진자 14명 중 6명이 집단 감염 관련 확진자로 분류됐습니다. 최근 제주 지역 감염은 집단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유독 빠른 전파 속도 때문에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달 대학 운동부와 가족 집단 감염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된 점에 미뤄 이미 도내에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됐을 수 있다는 겁니다. 대략 3분의 1 정도가 변이 바이러스 감염인 걸로 나타났고요. 이제 육지부의 다른 지역이랑 비교해 봤을 때 변이 바이러스에서 이제 안전하다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결코 아니다. 급속한 감염 확산에 교내에 확진자나 밀접 접촉자가 발생해 원격 수업으로 긴급 전환된 학교는 7곳. 특히 학교에서는 밤 10시가 넘어 급히 등교 중지가 결정돼 학부모들이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갑자기 못한다고 한 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 3학년은 긴급 돌봄을 줘서 4학년 9천은 큰일 났죠. 방역당국은 환기가 어렵고 밀폐와 밀접, 밀집의 산밀 환경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접촉한 정황이 확인된 경우 100%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만이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제주도는 확진자 2명이 관광지 순환 노선버스에 근무했다며 관련 동선을 공개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달 30일과 지난 1일 구자읍 대천 환승센터에서 동부지역 관광지를 돌아오는 810-1번 버스와 지난달 31일 안덕면 동광육거리 환승정류장에서 서부지역 관광지를 돌아오는 820-1번 버스를 이용한 탑승객은 검사를 받으라고 당부했습니다. 제주 지역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는 어제까지 전체 인구의 13.5%인 9만 1천여 명, 2차 접종자는 4.8%인 2만 7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만 60세에서 74세 사이 어르신 등 5월과 6월 접종 대상자 11만 5천여 명의 예약률은 81.1%로 전국 평균보다 0.4%포인트 높았습니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치인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와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이준석 후보가 제주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지하는 모임인 신복지 제주포럼이 출범했습니다. 대선 출마 선언을 앞두고 제주 지역 국회의원과 도의원 등도 참여해 지지세를 과시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국무총리 시절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4.3을 매듭지어야 한다며 대통령을 설득해 배보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며 제주와의 인연을 강조했습니다. 4.3의 완전한 해결은 다른 양민학살 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국민들께 기댈 만한 나라, 고마운 나라가 되는데도 필수 요건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제주 MBC와의 인터뷰에서 제주 제2공항 문제는 도민 여론조사 결과 이후에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곧 대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희 당의 송재호, 오영훈, 유성권 세 분 의원과 당 정책위원회가 좋은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곧 그 결과를 도민 여러분께 알려드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서 청년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준석 후보는 제주시청 대학로를 찾았습니다. 거리의 시민들에게 다가가 인사를 나누면서 인증샷을 찍었고 원희룡 도지사와의 인연을 강조했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 선배들 중에서 지지 선언을 해주셨던 분이 또 원희룡 도지사이기 때문에 또 제주도 또 원지사와 인연은 각별하고 앞으로도 제가 만약 당대표가 된다면은 그 인연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당원과 기자 간담회에서 4.3을 폄훼하는 보수 유튜버 등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세력과는 교류를 끊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5.18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언급이라든지 역사 왜곡 시도에 대해 가지고 김종인 위원장 체제 하에서부터 굉장히 단호한 입장을 보인 것처럼 4.3에 대한 어떤 폄훼 시도나 아니면은 그 왜곡 시도 자체도 저희가 엄중하게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제주 제2공항 문제는 원희룡 도정의 방향에 공감한다며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도의회의 추경예산 심사에서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예산 부족과 도정 공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제주도의회 예결위 의원들은 제주도가 4,011억 원 증가한 추경 예산을 편성했지만 실제 가용 예산은 1,000억 원 수준이어서 도민 체감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추경 예산의 취지가 코로나19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다고 밝혔지만 제주도 차원의 자체 재원 투자 사업은 거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최승현 행정부지사가 이달 말 명예퇴직할 예정인데 원희룡 지사의 사퇴설과 맞물려 도정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선을 2일 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는 검찰 수사 결과 사업자가 찬성을 대가로 전 이장에게 돈을 준 날 원희룡 지사를 집무실에서 만난 등 제주도의 개입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원 지사를 포함해 제주도 공무원들까지 철저히 수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이들은 금품 제공 혐의가 드러난 이상 제주도가 더 사업 기간을 연장해줄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호텔에 투숙 중인 관광객들이 한밤중 객실로 찾아온 모르는 남성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 한 편의점에서는 이 매장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아달라는 업주를 손님이 무차별 폭행하기도 했는데요. 경찰은 두 건 가해자 모두 도주 우려가 없다며 풀어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한 남성이 호텔 안으로 들어섭니다. 걸레자루를 손에 든 남성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객실로 올라갑니다. 빛이 된 소화기를 들고 와 한 객실의 초인종을 누르더니 문이 열리자 객실 안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합니다. 객실 안에 있던 남성 3명은 영문도 모른 채 소화기 가루를 뒤집어 쓰고 제지 과정에서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에 일주일 입원해 있다가 나왔거든요. 이제 소화기 분말 가루도 흡입을 한 상태고 놀래가지고 또 잠도 잘 못 자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치료하다가 나왔거든요. 난동을 부리다 제압된 남성은 인근 주민. 해당 호텔은 야간에 직원이 상주하지 않고 출입문이나 엘리베이터에 카드키 같은 보안 장치도 없다 보니 남성은 술에 취해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호텔에 들어가 폭력을 휘두르고 소란을 피운 겁니다. 남자분들께서 제압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빨리 처리가 됐는데 만약에 여자분이 계셨다던가 아니면 어린 아이가 있었으면 너무 생생하게 끔찍할 정도로. 무차별 폭행은 제주 시내 한 편의점에서도 발생했습니다. 손님 3명이 매장 안에서 담배를 피우자 업주가 손님들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카운터로 돌아온 업주에게 잠시 뒤 남성 한 명이 다가가 멱살을 잡더니 얼굴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경찰에 신고한 뒤에도 무릎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은 이어졌고 피해 업주는 얼굴에 멍이 들고 혀가 찢어지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맞았을 때 혀랑 안에가 다 터져가지고 지금 물도 잘 못 먹고 있고요. 식사를 아예 못해요. 그냥 그런 모습을 보여드렸다는 것도 죄송하고 또 자식으로서 너무 그냥 죄송해요, 아버지한테는. 경찰은 각각의 가해자 2명을 폭행 혐의로 입건했지만 도주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처리해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이 다시 찾아올까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오후에 드러난 파란 하늘 덕에 기분도 덩달아 좋아지는 하루였습니다. 절기망종이자 주말인 내일도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주말에는 기온이 점차 올라서 더워지겠습니다. 오늘보다 5도가량 높겠는데요. 내일은 28도까지 오르겠고 현충일에는 제주시의 낮 기온이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햇볕도 쨍쨍하겠습니다. 주말 동안 제주도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는데요. 낮에 외출하신다면 양산이나 모자 꼭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외선과 함께 오존도 비상인데요. 주말에 낮 동안 오존 농도도 짙어지겠습니다.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북부 지역 19도, 서부와 남부 지역은 18도에서 시작하겠고요. 내일 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이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부 지역은 26도가 예상됩니다. 주말 동안 바다 날씨도 좋겠습니다. 바다의 물결도 제주도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는데요. 해상 활동하시기 무난하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겠고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원화 상습 학대가 벌어진 제주시 내부 어린이집의 교사들이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도 김연경 부장판사 심리를 열린 첫 공판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5명의 변호인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 교사 5명은 지난해 11월부터 석 달여 동안 원아의 귀를 잡아당기거나 머리를 때리는 등 300여 차례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일부 교사는 상습성을 부인하고 보육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는데 원장과 나머지 교사 4명도 곧 재판에 넘겨질 전망입니다. 전국 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는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를 막기 위해 오는 7일부터 분류 작업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과로사 방지 대책을 시행해야 하지만 최종 합의를 앞두고 택배사의 목리로 합의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과 지원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됐습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공안사건 피해자 지원은 국가사무이고 특정 개인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상위법의 규정이 필요하다는 제주도의 의견 등에 대해 추가 검토하기로 하고 조례안을 심사 보류했습니다. 지난 2006년 천주교인권위원회 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간첩 조작 사건 109건 가운데 37건이 제주도민과 관련된 사건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추자도의 한 해변에서 해녀 77살 김모 할머니가 쓰러져 있는 것을 다른 해녀가 발견해 119에 신고했습니다. 해경은 헬기를 급파해 김 할머니를 제주 시내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해경은 함께 물질하던 동료 해녀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아파트 가격이 3주 연속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다섯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제주는 0.8% 올라 전국 평균 상승률 0.25%보다 상승폭이 3배 이상 컸습니다. 제주 지역 아파트 값은 5월 셋째 주 역대 최고인 1.17% 오른 이후 3주 연속 전국 최고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제주가 부동산 거래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면서 지난 3월 이후 외지인 매입 비중이 30% 선까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법무부는 신임 제주지검장에 이원석 수원고검 차장검사를 임명했습니다. 신임 이원석 지검장은 광주광역시 출신으로 수원지검 여주지청장과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2016년 중앙지검 특수 1부장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삼성그룹의 정유라 승마 지원 의혹을 수사했습니다. 한편 현 박찬호 제주지검장은 광주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포항에도 지방세를 체납한 골프장에 대해 제주도가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지방세를 체납한 A 골프장에 대해 지하수 관정 3개 중 1개를 봉인 조치하고 B 골프장에는 카드 매출권을 압류 조치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